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박재명 작가님의 팔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를 계속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늦은 가을이네요. 여기저기에서 뒹굴며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 인사를 합니다. 어디에선가는 떨어지는 낙엽이 있고 또 어디에선가는 새로 돋아나는 새싹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듯합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이 내 나이 팔순에 내 인생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은데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하신 어르신의 시가 오늘은 더욱 생각납니다. 시 한 편을 먼저 낭독하고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목나무에 핀 꽃 박정자.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이 내 나이 팔순에 내 인생도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글, 이제는 배웠습니다. 가계부도 쓰고 일기도 쓸 수 있습니다. 삶에 힘이 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원망스럽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은데. 평생 처음 우체국에 갔어요. 한글 교실 학생들도 은행과 동사무소는 잘 안다. 그런데 우체국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다. 근처에 있어도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바로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무심히 흘러보내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 되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생생히 와 닿는다. 눈뜬 봉사로 지내다가 나이 70에 글눈을 떴다. 시골 소녀가 많이 변했다. 눈이 밝아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그런데 이제 편지를 쓰고 싶다. 그게 꿈이다. 어르신들에게 한글 공부를 해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가장 많은 대답이 자신이 직접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한다. 가장 따뜻한 사람, 동생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우리는 모두 소통하고 싶다. 은밀하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말보다 글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하다. 수업 시간에 어르신들의 꿈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서 편지를 쓰기로 했다. 먼저 편지 봉투 쓰기부터 가르친다. 규격 봉투와 일반 봉투를 구별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간다. 우편 번호도 알려준다.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이 태반이다. 같은 부산인데 선생님하고 우리 집이 번호가 다르네요. 실제 체험학습을 위해서 우체국에 들러 우표를 사 오시라고 한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 쓸 주소를 알아오라고 하고는 다음 날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주소 쓰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해도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바꾸어 써서 다시 편지가 돌아오는 경험을 하는 분이
여럿 있다. 그러고는 편지 쓰기 과제를 내준다. 교과서에 편지를 한 편 공부하고 그 형식에 쫓아서 쓰게 한다. 평생 처음으로 편지를 써보는 것이다. 선생님, 힘들어요. 못합니다.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다 해오실 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엄살을 부려보는 것이다. 자신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어서 자기 효능감이 낮을 뿐이다. 자신이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없어서다. 자꾸 경험하게 하고 성공하는 체험을 하게 해서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교육 목표다. 글을 배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성공의 경험을 통해 인정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기쁨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다음 시간에 다들 편지를 한 장씩 써오셨다. 집에 있는 아들에게 또는 동생에게, 옆에 짝지에게, 어떤 분은 돌아가신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왔다. 옛날에 못 썼던 편지를 이제야 써본다며 우신다. 어르신들 모두 편지의 기본 형식을 쫓아 잘 쓰셨다. 일단 과제를 내면 다 잘해오신다. 평생 살아오면서 생긴 지혜와 눈치라는 게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항상 결과는 좋다. 미리 걱정하는 것 때문에 힘들 뿐이다. 각자가 준비한 편지 봉투에 편지를 넣어서 풀로 붙인다. 그리고 직접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인다. 복지관 바로 앞에 있는 우체국을 안내해 드린다. 바로 생활문의 교육이다. 편지는 힘이 세다. 최고령인 어르신이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왔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쓰이시는지 틀린 부분을 좀 고쳐달라고 했다. 연필로 또박또박 정성스레 아주 잘 쓰셨다. 마침표를 찍고 맞춤법 틀린 것 2-3개를 고치고는 전체 학생들 앞에서 낭독을 했다. 잘 쓰셨어요. 아주 기뻐하셨다. 그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엄마가 못 배운 탓에 키울 때 상처를 많이 주었다고,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85세의 어르신이 50 가까운 막내딸에게 마음속의 말을 한 것이다. 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다음 주에 어르신이 딸로부터 받은 답장을 가지고 왔다. 교실은 환호성으로 터져나갔다. 보낸 편지 내용을 다 알고 있던 학생들은 답장 내용을 궁금해했다. 딸은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가 글을 아시다니, 거기다가 자기에게 편지를 쓰다니, 그것도 용서의 편지를 쓰다니. 그러고는 엄마를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교실은 또 울음의 도가니가 되었다. 어르신들은 깨달았다. 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글이 대신한다는 사실을, 편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가족이나 친척과 소통하는데 편지가 정말 필요함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시리라. 이제 나의 제자들은 편지를 잘 쓴다.
완전 비문해에서 반문해로 또 기초문해로 발전했다. 일기도 쓰고 편지도 쓰고 관공서에서 간단한 업무도 볼 정도가 되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어떤 분은 전화보다도 편지를 더 좋아하신다. 나에게도 종종 편지를 보낸다. 연필로 정성스레 주소를 써서 보내는데 스승의 날이면 어김없이 몇 분이 보내주신다. 또 방학 되면 꼭꼭 보고 싶다는 편지를 한다.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다. 박재명 선생님에게. 이 제자가 짧은 글이지만 몇 자 적어봅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애써 가르쳐 주신 글자들이 설을 세고 나니 다들 도망갔는지 머릿속이 텅텅 빈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글씨도 삐뚤삐뚤, 받침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글자를 만들어서 읽어보세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불러도 자꾸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생각만 해도 보고 싶답니다. 선생님 가르쳐 주신 그 은혜는 잊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춥고 매운 겨울은 다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 꽃도 피고 잎도 피어서 해당하, 진달래, 개나리, 수많은 꽃들이 활짝 피는 따뜻한 봄이 오면 보고 싶은 선생님 만나는 꿈을 매일매일 꾸고 있답니다.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제자 박달막 올림. 이런 편지로 관계는 더욱더 깊어진다.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 아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늘 생각하는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편지를 받으면 나는 반드시 답장을 한다. 쉽지 않은 글이 어르신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장을 쓴다. 그러면 며칠 뒤에 어김없이 전화가 온다. 그것도 편지라고 답장을 하셨네요. 라면서. 그래도 선생님에게 답장 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말을 꼭 덧붙이신다. 사랑하는 어르신께. 어르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어르신의 편지는 따뜻한 봄 소식 같고 향기로운 봄꽃 같습니다. 어쩌면 글을 이렇게도 잘 쓰시는지요. 보석 같은 우리 어르신, 진짜 작가이십니다. 설 세고 글자들이 다 도망을 가서 머릿속이 텅텅 빈 것 같다고 하셨는데 한 녀석도 도망 안 갔네요. 대단하셔요. 정말 잘 쓰시네요. 저도 어르신 뵐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진짜 잘 안 가네요. 아직도 2달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또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까 벌써 기대되고 설렙니다. 빨리 뵙고 싶습니다. 저도 어르신 꿈꾸면서 해당하 꽃피는 따뜻한 봄을 기다릴게요. 늘 건강하세요. 2019년 2월 20일 박재명 올림.
삐뚤삐뚤 적은 주소 한 줄. 차곡차곡 모아놓은 편지를 꺼내본다. 수북이 쌓여있는 편지를 보면 참 기쁘다. 그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본다. 지금은 소식조차 없는 분도 있고 수십 통에 이른 편지의 주인공도 있다. 엽서도 있고 연하장도 있다. 학부모, 어르신의 딸이 보낸 것도 있다. 점점 세상은 삭막해지고 손편지는 어느덧 유물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에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적은 글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 얼마나 긴 시간을 힘들게 쓰셨을까. 연필로 삐뚤삐뚤 긴 주소를 잘도 적으셨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정과 정성이 담뿍 담긴 편지를. 선생님께. 하늘은 덧없이 푸르고 화창한 가을날 낙엽은 떨어지고 초겨울이 오네요. 방학을 맞이하여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만났을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내 이름도 잘 못 쓰던 우리를 이만큼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복지관에 가는 날은 오늘은 가면 글자 한자라도 배운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뻐요. 그동안 아낌없이 진심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잘 쓰지도 못한 글을 몇 자 올립니다. 앞으로 추운 겨울 내내 건강하세요. 2015년 11월 23일 장옥선 드림. 이 편지는 딸에게 편지를 썼던 그 어르신이 그의 방학에 나에게 보내준 편지다. 그립고 보고 싶은 필체다. 37년간이나 뜨개질을 하느라 눈이 너무 나빠져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나셨다. 참 많이 뵙고 싶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잔뜩 흐리네요.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한글 공부를 배우고 나서 마음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늘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분순 어머니 딸 드림. 어느 제자의 딸이 보낸 편지다. 간혹 이렇게 학생들의 보호자를 글이나 전화로 또는 직접 만나는 일이 있다. 학생들의 학부모인 셈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학부모가 참 부담스러웠다. 지금은 학부모를 대하면 고맙고 편안하다. 그분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욕심 대신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가 아닐까. 선생님 감사해요 라는 인사에서 진심을 느낀다. 더욱더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대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손이순.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박또박 글도 쓰고 친구들과 즐겁게 배웁니다. 앞으로
나날이 배우고 읽혀서 한글 열심히 읽고 싶어요. 한자 한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설이 내 이야기 같아서. 재미있는 공부방. 전금주. 나는 매주 월요일 1시 노인복지관 2층 공부방으로 간다. 들뜬 마음으로 기쁘게 공부방으로 간다. 소설 상록수를 배우는 재미있는 공부방으로 간다. 나는 소설이 너무 재미있다. 한글을 배워서 소설을 읽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는 소설을 배우러 2층 공부방으로 갈 것이다. 재미있는 책이 필요해. 노인 학생들의 한글 공부는 참 어려운 작업이다. 혀가 굳어져 발음도 어렵고 실제로 언어 학습을 할 기회가 없다. 주로 혼자 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다. 무엇보다 배우는 속도보다 잊어버리는 속도가 더 빠르니 언제 익힐 수 있단 말인가. 아이들의 문자 교육과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우선 아이들은 다른 과목을 통해서도 문자 교육이 가능하지만 성인문의 학습자들은 한글 교실 한 과목만, 그것도 성인 문해용 교과서 하나로만 학습하기 때문에 경험이 제한적이다.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글자를 알게 된다. 생활 자체가 문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책이나 동화책, 특히 소리를 들려주는 동화책을 통해서 쉽게 한글을 배운다. 그런데 노인 학습자는 한글 기초를 배우고 난 뒤에도 의도적인 학습의 기회가 없으면 금방 비문해자로 돌아간다. 적용과 응용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익힐 때까지 계속 문자 생활을 해야 하는데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르신들이 한글을 완전히 터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교과서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쩌면 좋을까?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없다. 아이들은 동화책을 통해서 한글을 익히지 않는가? 그래, 우리 어르신들도 책을 읽히자. 재미있는 책을. 적당한 책을 찾으러 서점에 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인문의 학습자를 위한 도서는 우리나라에 단 한 권도 없었다. 이분들을 위한 책은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하다. 우선 시력이 안 좋으니 활자가 커야 하고 내용과 표현에서 문해 능력이 부족하니 쉽고 짧아야 한다. 이런 책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표지가 두꺼운 동화책밖에 없었다. 엄청나게 무거운 책을 낑낑거리면서 사왔다. 아기 돼지 삼형제, 콩쥐 팥쥐 등이 들어있는 동화책 전집을 사서 한 권씩 나누어 드리고 돌려가면서 읽으시라고 말씀드렸다. 결과는 참패였다. 우선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 어르신들은 문자 해독 능력이 좀 부족할 뿐 평생을 살면서 깨우신 깊은 지혜가 있는 분들이다. 그러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글은 전혀 수준에 맞지 않았다. 어르신들의 기분만 나쁘게 한 것이다. 문자 교육은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다른 학습을 위한 도구이다. 문자를 빨리 익혀서 다른 공부, 즉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한다. 성인문의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공해야 다음 단계가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시화전 같은 행사와 아울러 한글 실력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로 복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맞춤 도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내 제자들은 사정상 학습을 못했던 것이지 게을러서 혹은 학습 의욕이 없어서 젊은 시절에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다. 그러니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큰 글씨 도서가 있긴 한데 활자만 클 뿐이지 나의 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성인문의 교육을 받은 학생이 효율적으로 한글 학습을 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교과서 외에도 맞춤 도서를 개발해야 하고 또 널리 보급해야 한다. 고민 끝에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을 교재로 삼기로 했다. 표현이 내 제자들의 수준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았다. 그래서 전문을 구해다가 15포인트로 확대 인쇄해서 한 권씩 배부했다. 소나기, 옥상의 민들레꽃, 요람기 등 주옥 같은 작품들이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처음에는 한글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맞춤법과 낱말뜻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실력이 늘자 완전히 문학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고급반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 3회 수업 중 한 번 2시간씩 따로 소설 읽기 시간을 두어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다. 앞에 재미있는 공부방이라는 시는 소설 수업의 즐거움에 대하여 쓴 글이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른다. 이야기에 쏙 빠져들어서 읽고 쓰고 또 쓰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신세계의 발견이다. 학습 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자기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경험이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틈만 나면 읽는다. 나는 큰 소리로 읽으라고 권장한다. 안에 있던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한글 실력이 부쩍 는다. 눈에 익은 것이 손으로도 쓰인다. 읽기가 쓰기로 자동 연결되는 것이다. 소설을 읽고 펑펑 울었다. 소나기와 요람기를 읽고 어린 시절을 추억한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자신들의 세계가 밖으로 나오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안긴다. 이것을 함께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유대감을 느낀다. 글로써 다시 어린 시절의 천진함을 누려보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제일 처음 선정한 소설은 소나기였다. 사실은 걱정을 했었다. 어르신들 연세에 아이들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재미없어 하시면 어쩌나 고민했다. 소년과 소녀의 가을 하늘 같은 순수한 사랑을 대하고 어르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모두들 어린 시절 사춘기로 돌아가서 그 마음이 되었다. 소년이 잠결에 부모의 대화로 소녀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훌쩍이기도 하신다. 남자 어르신은 소녀를 위해 호두를 따는 장면에서 옛날 첫사랑이 생각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왕밤 따다 주었는데 하하하 역시 마음은 늙지 않는다.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있다. 대화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소년 소녀의 역할을 맡아 연극도 해본다. 얼마나 재미나는지 모른다. 참 알도 굵다. 하나도 버리지 마라.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하지만 마음에는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맑고 깨끗함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렇게 소설을 감상하는 경험이 아니고서는 언제 어떻게 벌겋게 달아올랐던 사춘기의 아름답던 과거로 돌아가 볼 수 있겠는가. 행복한 추억에 빠진 어르신들은 10대의 어여쁜 모습이다. 요람기를 읽고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씩 적어오라는 과제를 냈다.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여남은 살 혹은 10대 때 즐겨 하던 놀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운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재미나게 놀았는지, 어떤 장난을 치고 즐겼는지를 글로 적어 오셨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발표를 한다. 옛날에는 검은색 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입었는데 그 차림으로 완두콩 서리를 하러 갔다가 주인한테 들켜 도망치면서 치마가 찢어지는 바람에 잡혔다는 이야기부터 쑥 캐고 오다가 칼을 던져서 꽂히는 사람이 쑥을 차지하는 쑥 따먹기 내기를 했다는 둥, 봄이 되면 개울가에 너도 나도 미나리깡을 만들었는데 그때 얼마나 즐거웠는지까지 밤마다 처녀들은 한 집에 모여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단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게도 어딜 가나 춘돌이는 꼭 있다. 어떤 춘돌이는 상금을 준다고 아이들을 모아와 자기네 밭에 풀뽑기 대회를 열더란다. 순진한 아이들은 돈을 주겠다는 말만 믿고 열심히 남의 밭을 메웠지만 헛일만 했단다. 이렇게 순진한 아이들을 골탕 먹이는 어른 애가 춘돌이다. 밉지만은 않은 우리 인생을 재미나게 해주는 양념 같은 존재다. 지금은 그런 사람도 그립다. 우리는 무척 흥겨웠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시절로 가고 싶은 표정이었다. 연세는 잡수실 만큼 잡수신 근엄한 어르신들이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면 나이가 사라진 것만 같다. 내가 예전에 가르치던 까까머리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아이들과 똑같아. 친밀해지고 친근해지는 순간이다. 우스갯소리로 니는 늙어봤나? 나는 젊어봤다. 는 말이 있다.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뀔 만큼 세월이 지나도 순수하고 천진한 유년기 시절의 아름다운 정서는 남아있다. 당기면 새록새록 올라온다.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가난했지만 아름다웠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항마을 사람들을 읽고는 역사 공부를 한다. 어릴 때 왜 피란을 갔는지, 그 고생이 바로 여기 이 장면이구나 싶다. 자기 삶이 역사의 한 페이지임을 깨닫고 세상과 유대감을 갖게 된다. 상록수를 읽을 때는 여기저기 훌쩍거리는 소리가 교실을 들썩인다. 선생님이 기어이 우리를 울리시네요. 쫓겨난 아이들이 바로 자신들이다. 금을 그어 밖으로 쫓아내는 장면에서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는 분이 많았다. 인생에서 금 밖으로 쫓겨난 일이 한두 번이었을까? 딸이라서,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답답하다고,
맞이라서 살림한다고. 눈이 빨개지도록 우신다. 이렇게 격하게 슬퍼하실 줄은 몰랐다. 한 사람이 우니 다 따라온다. 단체로 슬픈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나는 그냥 우시게 두었다. 이렇게 공감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과 동일시 됨으로써 공감 능력을 기르게 된다. 소설 읽기의 가장 큰 수확은 아마도 이 부분일 것이다. 왜들 우시는지요? 내 이야기 같아서. 한바탕 울고 나면 얼굴이 맑아진다. 카타르시스가 일어난 걸까?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도 그렇다. 주인공과 자신의 동일시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성장한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안타까워서 혀를 끌끌 찬다. 그게 뭐라고, 서로 좋아하면 됐지. 또 옥상의 민들레꽃 자전거 도둑을 통해서 작가의 위대함을 깨닫는다. 옥상의 민들레꽃이라는 제목에서 어렴풋이 비유나 상징의 개념을 이해한다. 이후 시를 지을 때 자연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비유하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민들레꽃이 인상적이었는지 그 후로 시에서 많이들 사용하신다. 그 꽃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민들레꽃 한 송이 양영자. 민들레꽃 한 송이 바위 틈에서 후들후들 떨면서 털모자를 쓰고 힘들게 목을 내밀었다. 털모자를 벗어 던져버리고 목을 쭉 내밀고 활짝 웃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편하게 앉아 다시 털모자를 썼다. 털모자는 간 곳이 없고 허리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다. 바위 틈에서 나와 갈 곳이 없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머님 품속 같은 그곳은 어디 가면 있을까요? 내 청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하루를 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 잘 아시기에 오늘도 한글 공부 배우러 가는 발걸음이 즐겁습니다. 이제는 소설을 공부하러 가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